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맨수르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에서 물 건너온 뉴스들이 있었죠. 뭐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부터 해가지고 다시 입원부터 해서 퇴원까지,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가 트럼프가 자기가 대선에 당선되지 않는 이상은 합의가 힘들다라는 조금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국내 주가도 미국 주가도 흔들거리는 그런 시장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의 뉴스에 의해서 국내와 해외 미국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목요일 오늘 저 맨수르는 미국의 대선 경기 부양책 등의 해외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절대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업 가치주의 대표 KTNG를 가지고 왔습니다. 담배 만드는 회사죠. 오늘은 이 KTNG 실적은 쏘쏘 하지만 저평가된 주가, 외국인의 매수와 배당을 기대해보자 라는 주제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KTNG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담배죠, 담배. KTNG를 말하면 담배를 떠올리죠. 특히 요새는 전자담배 등의 다양한 판매군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KTNG의 사업 다각화, 제품 브랜드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KTNG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담배를 판매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전자담배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나쁘지 않죠. 그런 이 KTNG가 이 담배를 국외로도 수출합니다.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연초라고 하죠. 일반 담배도 해외로 수출하는데, 특히 최근에 떠오르는 시장 몽골 시장에서 점유율 34%를 달성하면서 몽골 국내의 담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뉴스거리도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동아시아 또는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담배를 수출하는 기업이 바로 KTNG입니다. 특히 전자담배 쪽에서 제품군을 다양화시키면서 고객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판권을 넓혀가는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KTNG 하면 내수 시장에 집중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내수 비중은 높지만 해외로도 담배를 수출해서 해외 각국의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KTNG가 담배만 파는 것은 아닙니다. KTNG의 자회사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KTNG의 계열사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관장 아시죠? 정관장이라는 대표 상품을 판매하는 KGC 인삼공사의 모회사가 바로 KTNG입니다. 이 인삼공사의 대표 브랜드가 정관장이죠. 한마디로 정관장의 매출은 곧 KTNG의 매출과 어느 정도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장 유명하죠. 국내 건강식품 홍삼을 바탕으로 만든 다양한 이 제품군을 바탕으로 홍삼 관련 건강식품, 건강음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죠. 명절에도 정관장을 많이 선물하죠. 올해 추석 때도 아마 실적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친척들께 명절 선물이나 지인들께 고마움을 표현할 때 정관장 홍삼을 대부분 많이 선물 드리죠. 약간 좀 품격 있잖아요. 정관장 포장이나 뭐 이런 판매군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딱 KTNG 하면 국내 내수 시장 중심으로 하는 담배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적어도 KTNG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여러분들께 KTNG를 왜 투자하셨습니까? 뭐 하는 기업입니까? 하면 대표적인 것, 정관장과 담배를 파는 기업이다. 이 정도도 안 됩니다. 더 아셔야 되겠죠. 그래도 KTNG의 주주가 되실 거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 KTNG의 계열사를 보시면 정관장을 대표 상품으로 하는 인삼공사도 KTNG의 계열사고, 또 영진약품 아시죠? 영진약품 들어보셨죠? 액티진, 캐노넬, 뭐 파스유도 많이 팔고요. 아이들의 감기, 마시는 감기약 같은 것도 많이 파는 그런 영진약품도 KTNG의 계열사입니다. 의약품 쪽에도 KTNG가 많은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 수익을 얻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화장품 쪽에서도 KTNG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모코스라는 기업인데요. 코스모코스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모코스라는 기업의 다양한 브랜드를 보시면 하실 겁니다. 바로 다나한 들어보셨죠? 다나한. 그리고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염색약 유명하잖아요. 뭐 샴푸나 뭐 세안제 같은 것도. 그래서 이 다나한 화장품 다나한과 꽃을 든 남자를 기반으로 해서 로드 마켓이라고 하죠. 길거리에 뭐 종합 화장품 가게를 가보면 대부분 뭐 마트도 마찬가지고요. 다나한이란 화장품도 있고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이 있죠. 그래서 이 다나한과 꽃을 든 남자를 대표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코스모코스라는 기업도 바로 KT&G의 계열사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코스의 수익, 다나한과 꽃을 든 남자의 판매 수익도 당연히 KT&G의 실적에 반영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KT&G는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뭐 호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상상스테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놀이문화시설, 숙박업소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 서면에도 상상스테이가 또 오픈했다고 하네요. 한번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KT&G를 투자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KT&G가 뭐하는 회사고 어떤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겠죠. KT&G는 담배만 파는 게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건강식품도 판매하고 있고 영진약품을 바탕으로 뭐 파스나 감기약 같이 의약품 쪽에서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코스를 바탕으로 화장품 쪽에서도 진출한 기업이고 또한 숙박, 여가시설, 부동산 쪽에도 투자하는 다방면에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이 모든 회사들의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한 가닥을 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건 정관장이죠. 정관장. 그래서 이 KT&G를 이제는 더 이상 담배 파는 회사라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투자를 하시겠다면 말이죠. 이제는 객관적인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보시면 현재 이 KT&G의 주가를 반영한 배당 수익률은 5.3%입니다. 고배당에 해당됩니다. SK텔레콤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5.3%의 고배당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고배당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도 군침을 흘릴 수도 있고요. 연말에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배당주라고 하죠. 그래서 고배당의 냄새를 맡고 몰려들 수 있는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41.9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죠. 거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요. 아직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외국인들은 고배당주를 좋아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죠. 담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 담배를 모든 국민들이 다 끊지 않는 이상 수익이 큰 폭으로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기업이죠. 그 외에도 성장성이 깊은 정관장, 의약품, 화장품, 부동산 투자까지 한마디로 그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군까지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까지 개척하는 종합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수 비중이 높지만 수출과 내수의 동시다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력도는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정적으로 소소한 흐름, 자산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내고 있죠. 3년 전부터, 물론 그 전부터 그랬겠지만 자본 대비 부채는 항상 낮았습니다. 현금 창출이 꾸준히, 담배값도 오르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제품군의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과 함께 자본도 수익도 꾸준했고요. 부채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특히나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은 굉장히 낮았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수익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형성하고 있다. 부채에 대한 큰 걱정,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다. 이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고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실적도 이 영상의 제목대로 쏘쏘합니다. 2020년 3월 단기순이익은 약 2,900억 달성했고요. 올해 2분기도 2,900억
가까이 비슷하게 쏘쏘하게 당기순이익을 챙겼고요. 1분기 대비 2분기는 쏘쏘한 거의 비슷한 당기순이익을 얻었지만 작년 동기 대비에는 조금 수익률이 약 3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조금 급감했죠. 그리고 2020년 9월 3분기 실적 예상 대비도 작년에 조금 못 미칠 거라는 예상 실적을 발표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담배 수익은 뭐 조금 꾸준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세컨드 브랜드죠. 정관장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면세 쪽에서의 매출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이 면세점 채널인데 이 면세점 채널의 수익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담배라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수익 창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전혀 순이익이 뭐 몇백억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기업이 배당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도 무난한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실적은 굉장히 조금 무난하다. 정말 좀 재미없을 리만큼 드라마틱한 상승이나 이런 거는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안정적인 순이익 캐시플로우 수익 창출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연간 실적을 또 보시면 이 기업의 연간 실적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꾸준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조금 떨어진 국면이 있었지만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영업이익은 조금 등락을 살짝 했지만 큰 폭의 영업이익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이 실적이 극대화되고 실적이 완전 폭락 적자 전환 이런 기업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잔잔한 파도라고 해야 되나요? 파도라고도 표현하기 아까울 정도로 계속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다라는 거 볼 수 있죠. 특히 작년 2019년 대비 올해 2020년 실적이 약 한 700억 정도, 그래도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4분기 실적이 그나마 조금 무난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거라.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내년 내후년도 해외 수출 실적에 힘입어서 꾸준히 조금씩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정적인 순이익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DPS, 이 배당 가격이죠. DPS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증가시켜주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아마 이 KTNG는 지금 5년 전, 2015년 전부터 비교했는데 아마 10년이고 20년이고 이 기업은 꾸준히 배당을 늘리는 기업일 겁니다. 이런 기업은 정말 믿고 장기 투자를 해도 되고요.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하셔야 되겠죠. 얼마나 착하고 좋은 기업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죠. 아무래도 대내외적으로 이제 코로나도 있겠지만 면세점 사업의 부진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우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하락된 폭이 있어요. 퍼 비율도 지난 5년간 꾸준했습니다. 13에서 15% 사이를 꾸준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퍼의 흐름이었고, 최근에 퍼가 10.36%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퍼 비율을 봤을 때도 지금은 현저하게 10.36%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2018년도부터 퍼 비율이 15에서 10%까지 꾸준하게 떨어지는, 퍼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죠. 하지만 2018년 실적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향했다가 점점 당기순이익은 상승하는 추세죠. 순이익은 높아지고 있는데 퍼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는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 심리적인 영향은 코로나 때문에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특히나 면세점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이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염려가 이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지금 2018년도부터 본사는 꾸준한 당기순이익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여주고 있죠. 상반기만 합쳐도 약 5천 후반대, 이미 작년에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지금 이미 수익을 거뒀습니다. 상반기 때. 그럼 하반기 때에도 무난한 흐름을 간다면 적어도 작년의 순이익에는 당연히 미치겠죠. 하지만 퍼는 작년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작년에 12.42%였는데 지금은 10.36이죠. 퍼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퍼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조금씩 순이익은 증가될 거지만
그 순익 증가를 반영하자면 펀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내년과 내후년을 생각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PBR도 보시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5년 전부터 마찬가지고 1에서 2 사이에 굉장히 저 PBR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투자해도 되겠죠. 적절한 PBR의 비율은 1에서 2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5년 이상 동안 적절한 비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투자해도 된다. 실적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죠.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좀 단점이 하나 있죠. 지난 1년 전에 50% 초반대에 해당했던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최근에 49점대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꾸준히 외국인들이 거의 뭐 1년 넘게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중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이 꾸준히 파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지금 미국 쪽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일부 주식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파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 지금 9월 15일까지 기타 법인을 보면 꾸준하게 기타 법인 쪽에서 9월 15일까지 많은 수량의 매수를 한 모습이 보이죠. 약 한 달간 이 KTNG가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이 끝난 뒤에 9월 16일부터 개인들이 또 일부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듣고 자사주 매입이 끝났다, 이제 주주 가치의 재고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뉴스를 듣고 아마 개인들이 한 1, 2주간 매수가 들어왔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가운데 최근에 보험, 스마트머니, 보험과 투신, 금융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관들이 스멀스멀 모으고 있는데 아직 추세적인 수급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기관들이 아마 이 연말 배당을 노리고 많은 레포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배당주 트렌드 흐름을 이끌어 나가려고자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은 재미가 없지만 연말 배당을 노린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한지도 한번 봐주고, 외국인들은 뭐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면 호재가 될 거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너무 개의치 하지 말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조금 경계를 해보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급은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먼저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스타캐스팅 지수와 CCI 지수는 이미 지난 코로나 사태 3, 4월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가는 아래꼬리를 달면서 상승했었고요. 이번 달 10월달 5월 봉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상에서 주가가 계속 5월 봉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아마 5월 봉선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25월 봉선까지 이 차이의 갭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월 봉선을 상단으로 잡고 5월 봉선에서는 25월 봉이 9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5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91,400원까지는 충분히 5월 봉선에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5월 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 주황색 선이 205월 봉선이거든요. 205월 봉선까지도 한번 단기적으로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05월 봉선이 바로 78,800원이거든요. 그래서 5월 봉선으로 봤을 때는 5월 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91,400원까지 갈 수 있고, 이탈한다면 78,800원까지. 신규 투자자분들은 이 하단선 78,800원에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죠. 혹은 5월 봉선을 지지하는지도 보고 한번 5월 봉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고 91,4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는 큰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봉상에는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무난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살짝 20월봉선을 한번 뚫고 아래 꼬리를 달고 20월봉을 종가 기준으로 걸치고 있는 아슬아슬한 주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만약 다시 20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 이 주봉상에서는 아까는 78,800원이 월봉상이었죠. 78,800원 뿐만 아니라 77,000원까지도 이 하단선입니다. 단기적인 코로나 사태 때 바닥을 기점으로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는 모습에서 그 박스권의 단기적인 이 하단선 77,000원 이 선까지도 한번 20주 봉선을 이탈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보셨다시피 78,800원과 77,700원을 보시고 상황에 맞게 매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배당일까지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7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 하시고, 조금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20주봉을 강하게 이탈을 한다면 부분 손절하시고 다시 77,000원에 들어가셔서 평단가를 낮춘 전략도 가능하십니다. 아무튼 하단은 77,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또 보시면, 일봉은 오늘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장에서는 121선을 아래 꼬리로 달고 지지하면서 5일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형성했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흐름이었어요. 방금 주봉상과 월봉상에서는 약간 좀 하락할 의미가 있었는데, 일봉상에서 보면 약간 상승할 기미가 보이는 게, 물론 코로나 이후로 일봉상에서 하단은 85,500원으로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이 보였지만, 이 이평선을, 일봉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을 보시면 이평선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다가, 여기서 볼게요. 올해 3월달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는데, 이평선을 보시면 KTNG의 일봉이 박스권을 형성할 동안 이 이평선들의 간격이 점점 이격도가 좁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좁아지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오늘 장을 보시면 5일선부터 시작해서 200일선까지 굉장히 이평선 간격이 좁아 있어요. 한마디로 이 주식을 1년 동안 매수하신 분들의 평균 가격이 하나도 모아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매수 단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균 단가가 일치한 지점에 거의 가까워질 때 이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락할 거면 몽땅 하락하고 상승할 거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의 전 구간에서 이렇게 이평선들의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형성했기 때문에 내일 장에도 이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이 주가는 이제 가진 자의 축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제가 하단선 85,500원을 잡은 이유는, 그래도 이 사람이라는 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만일의 손절가 혹은 평단가를 낮춰주는 추가 매수의 구간을 85,500원으로 잡고, 이 일봉상에서 85,500원을 이탈할 시에는 부분 손절, 무조건 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부분 손절하시고 8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 하시되, 만약 내일 100일선을 돌파하고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다면 5일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5일선 이탈 시 손절하셔도 되는 그런 이평선의 정배열 골든 크로스 구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8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장이 201선을 돌파하는지 한번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201선을 돌파한다면 약간 추매하셔도 됩니다. 오늘 장에서 이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방향이 크게 갈릴 것이다. 오늘과 다음 주 초반에 이 방향성이 크게 갈릴 것이다. 그거를 한번 염두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성장주 장세에서 가치주 장세로 전환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KTNG, 특히 KTNG는 가치주의 숨은 진주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배당주와 가치주도 말씀드리는 것은 성장주 장세에서 가치주 장세로 전환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성장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하락폭이 깊었고 아직 실적 대비 상승하지 못하는, 실적에 부합하는 가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 가치주가 이제는 각광받을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치주의 숨은진주 SK텔레콤 못지않은 배당주의 스핑크스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와 같이 이 배당주의 가치를 영원히 빛내줄 스핑크스 같은 종목, 그게 바로 KTNG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KTNG에도 단점이 있었죠. 최근에 주가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부진한 이유는 담배와 정관장의 면세점 채널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딘 분기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약간 시장의 기대 염려와 함께 KTNG가 주가가 약간 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KTNG가 믿을만한 주식이라는 것은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담배 시장 점유율은 일반 연초 같은 경우에는 63.4%의 거의 과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자담배의 경우는 33.4%의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뭐 통신계의 SK텔레콤이 있다면 이런 담배 시장 같은 경우에는 KTNG가 있죠. 기호 상품이기 때문에 담배를 이 시장 점유율을 뭉갤 정도로 이 금연자들이 급증하지는 않겠죠. 요즘같이 답답한 이 시대 때 저도 담배 피고 싶네요. 아무튼 이 담배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이 담배를 수출까지 했죠. 아까 초반에 몽골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출 담배 실적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5.3%의 고배당을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담배 시장 점유율 향상, 수출 담배 실적 향상, 수출과 내수 시장의 향상을 바탕으로 한 고배당을 주는, 이렇기 때문에 이 KTNG가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동과 미국의 해외 판매가 꾸준히 점유율을 상승시키면서 이대로만 중동과 미국의 해외 판매 수익률이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수출 담배 실적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은 KTNG의 성장성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가치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SK텔레콤과 같은 종목이 KTNG죠.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경쟁사이자 협업사이기도 했던 필립 모리스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 비율이 14.94%. 하지만 지금 현재 KTNG는 10.36%죠. 이 필립 모리스 판권을 바탕으로 협업해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고 같이 수익을 나눠먹는 이 필립 모리스의 PER이 14.94%고 지금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KTNG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죠. 이 필립 모리스와 함께 수익을 공유할 KTNG는 10.36%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대비 낮은 PER을 가진 KTNG 이 퍼 비율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250만 주를 매입을 추진했고요. 이것은 2011년 7월 이후 9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최근에 끝냈던 이 자사주 매입도 주주환원 정책의 한 가지로서 이 기업은 항상 꾸준하게 배당률도 증가시키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고민을 해줬다. 주주 친화적이다. 주주에게 항상 베푸는 기업이다. 착한 기업이죠. 우리 주식 투자의 완전 정석적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악재도 있습니다. 최근에 악재, 잠정마을 사태라고 하는데요. 이 잠정마을 사태 보시면 KTNG에서 이제 담배 잎으로부터 가공해서 담배를 만드는데, 가공 후에 폐기물이 되는 담배잎 찌꺼기를 퇴비용으로 이제 폐기 처리했는데, 이 퇴비용 비료를 받아서 사용한 주민 40여 명이 암에 걸렸고 17명이 숨지는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정말 이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명명백백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KTNG는 지금 뭐 부정하고 있고 정말 몰랐다, 이 정도 발암 물질이 되는 건지 몰랐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담배잎 찌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소송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되고 손해배상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또 조금 KTNG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아무쪼록 40여 명의 암 환자뿐만 아니라 17명 농민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물론 KTNG가 이 발암물질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번 명명백백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KTNG가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도덕적 해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외국인들 더더욱 나갈 거고요. 그로 인해서 KTNG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악재, 물론 발암물질을 가진 담배잎 찌꺼기가 폐비용으로 유통된 게 과연 옳은지 아닌 건지는 알아봐야 될 거고요. 아무쪼록 정당한 절차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KTNG가 원활하게 이 문제를, 원인이 KTNG에 있었다면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해드리고 조금 이 악재를 빨리 해소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잠정마을 사태의 추후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KTNG가 정말 도덕적 해이에 의한 안 좋은 기업으로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을지, 이것이 좀 해소가 되어야 이 주가가 더 날아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여전히 실적적인 면에서의 단점은 충분히 코로나가 앞으로는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보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인명을 다루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끝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이 주가의 어느 정도 발목은 조금 잡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꾸준한 배당을 올해도 할 거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월봉상에서 5월 봉선에 해당되는 81,500원을 이탈하는지 확인하시고, 이탈하면 부분 손절하시고 지지하고 간다면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만약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91,400원 25일봉에 해당되죠. 91,400원까지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돌파하면 더 올라가겠죠.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5일선을 지지하는지 앞으로 계속 봐주셔야 되고, 이 5일선 이탈 시 혹은 5일선을 이탈하고 85,500원까지 또 내려간다면, 5일선을 이탈하면 85,500원까지 내려가겠죠. 이 85,500원 5일선을 약간 부분 손절가로 지정하시고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추매해서 상단가를 낮추시거나 계속 홀딩 하시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부분 손절하셔서 추를 또 기약하는 흐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에도 제가 계속 방송 리딩 해드릴 겁니다. KTNG는 저도 투자할 거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KTNG의 지난 5년간의 평균 PER이 13.3%입니다. 13.3%의 PER, 지난 5년간의 평균 PER 13.3과 올해 당기순이 기업 실적치를 반영한 2020년 목표가는 바로 106,600원이고요. 제가 99,600원에 단 거는 작년에 퍼가 12.42 정도였습니다. 작년 퍼를 대입했을 때는 올해 실적 예상 실적치에 대입했을 때는 99,600원이고요. 13.3%의 지난 5년간의 평균을 다루니까 106,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99,600원에서 106,600원 이 사이를 목표가로 잡고 99,600원을 맞고 떨어진다면 당연히 99,600원이 목표가가 될 거기 때문에 매도하셔야 되고, 99,6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106,600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이 주가를 꾸준히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KTNG는 저도 계속 매수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리딩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삼성전자, KTNG 다 같이 말이죠.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 채널 계속 봐주시고 KTNG를 통해서 배당과 주가 수익을 동시에 챙기시는 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